예, 샹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모처럼 제법 반등을 했는데, 이제 뭐 큰 재료는 역시 중국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또 특히 국제유가 출렁거리고 하면서 좀 부담감이 없었던 날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한 2년 가까이 꼼짝 않고 있었는데 지금 2달 연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LPR이라는 이제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금융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이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업체들 문제가 많잖아요. 홍다그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또 준비되고 있다더라, 이런 어떤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크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긴축에 중국은 부양으로 또 이제 부딪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긴축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부양하니까 오늘은 또 그쪽에 좀 반응해 볼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좀 상승폭을 제한했던 거는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같아서는 다음 주에 10,000명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마감 방송에서 확진자 증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때 시장 수급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사실 외국인들 팔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찜찜하게 좀 달고 가는 재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오늘 반응이 덜했던 거는 해외 사례로 볼 때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되고 나면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이게 좀 꺾이더라,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재료 때문에 오늘 뭐 지수 분차트 보면 9시 반에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이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 밀렸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긴 했지만 순서가 9시 반에 이거 나오고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이 그 다음 순서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 중국의 부양책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한 20포인트 정도 그래도 반갑죠.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양봉 나왔거든요. 작년도 배당락 이후에 그 배당 기준일 이후부터는 이틀 연속 양봉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도 11월에 찍혔던 저점, 예, 그 근처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1차 저지선은 2,910 정도였고, 그 다음 저지선이 2,830 정도 전후 그 정도였는데, 이거 깨지면 뭐 2,8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2,70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선에서 일단 방어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한숨을 돌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사실 다음 저점이 애매하잖아요. 작년도 하반기에 본 적 없는 지수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지선에서 일단 좀 방어가 됐고요. 코스닥은 오늘 제법 올라서 2.6%나 올랐는데, 작년도 10월에 이날 3% 넘게 올라간 급반등 나왔던 시기, 그때 이후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5%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보면 2.3% 이상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2.6% 올라가면서 그동안의 어떤 하락을 좀 뒤집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쓰던 어떤 상품이 좀 매도가 다 소진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소진이 되고 나서 수급이 좀 개선된 게 오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제법 팔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저거 매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늘 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 매수가 전체 매수에서 한 26% 정도 차지했거든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도 적재게 들어온 날이 아니었는데,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매도 비중이 29%나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한 25%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긴 했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물량을 다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만 국한해서 매도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도 막 삼성전자를 막 몰빵으로 매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좀 나눠서 골고루 또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수가 뚝 떨어지지 않게,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매도가 나와서 시장에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코스닥은 오늘 1,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도 배당 기준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로는 최대 규모로 매수가 이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대형주만 팔았어요. 예, 대형주만 팔고 중소형주는 이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서비스 업종, 의약품,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인데 화학업종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권은 대부분 다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기계, 화학 이런 쪽 팔고 전기전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비스 업종, 금융업종 뭐 이런 쪽 전차군단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같이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서 이제 낙폭이 커지진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매수한 게 디지털 컨텐츠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반도체하고 IT 부품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반도체 매수했고 IT 부품, 이게 2차 전지 종목들이 IT 부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게임,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오락물하니까 엔터 쪽인데 엔터도 매수가 들어갔고, 사실 매도한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매수를 하고 매수 들어간 거는 이제 동반 매수 형태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오늘 대형주를 안 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 선물 누적된 매매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선물 매도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12월 27일 이후에 지금 한 4만 5천 계약 정도 전후 매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라는 거는 향후에 시장이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거에 이제 예약을 딱 걸어 놓은 건데, 여기서 지수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거의 금액으로 치면 5조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매도로 쳐놓고 지수가 여기서 확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저 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결적으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물론 이건 옵션도 같이 봐야 되고 선물이 또 어디에 걸려 있느냐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선물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황만 읽을 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이제 선물 분석하시는 분들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큰 시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게 이제 풀려야 대형주에 대한 매도도 풀리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두 종목이 꿈쩍 안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반도체주가 빠진 건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눌러야 되니까 그런 걸 갖다 붙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서 줘야 대형주가 위로 올라갈 공간이 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매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세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변동성, 어제 이제 풋옵션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게 풀리고 현물 풀리고 이래야 이제 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주 순매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순매도로 바뀔 것이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여기서 좀 줄어들거나 매수로 돌아서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오늘 반등이 그냥 한참 하락하던 장에서 반짝 나오는 반등에 그치는 거다,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오전장에 플러스가 났다가도 외국인들 팔면 그게 이제 단기 고점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모처럼 좀 세게 들어와 줬잖아요. 이게 이제 매수로 연속적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파생 상품 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주문을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로 연결이 돼서 판매 사들이는 그 파생 상품이 있거든요. 레버리지 예전에 10배 주다가 지금은 이제 10배 안 주고 250포인트 정도만 주는 건데, 그게 국내 자산이 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국내 투자하지만 이게 외국인들로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관련된 레버리지 쓰는 상품이 그동안에 이제 매도로 나왔다가 오늘 그 매도가 진정이 되고 오히려 또 매수 들어간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서느냐,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그 반대매도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금리하고 유가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 돌아갈 때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스크 요인, 뭐 국채 금리가 일부 파생 상품 쪽에 베팅이 세게 들어와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들어와서 2월 18일에 만기가 되는 이제 금리 그 상품에 옵션 상품에 1.95% 이상 올라가는 쪽에 베팅이 많이 몰려 있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오늘 그 외신에 있었거든요. 블룸버그인가 거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금리가 눌려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어서 유가와 금리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오늘 움직임 종목 게임 엔터 2차전지 작년 11월 이전에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외국인으로 집계가 되는 어떤 레버리지 상품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구도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좀 붙어서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쨌든 좀 반등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나와줘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DR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조금 중요한, 다 빠져서 일단 밀리면 좀 반격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안 밀린다라는 자리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수급하고 이제 주도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